이렇게 영토가 넓은 러시아에선 소행성 추락이 자주 일어난다. 국토 대부분이 평원과 삼림지대여서 인명피해가 적었을 뿐이다. 저거. 유성. 2014년 3월 9일, 한국에선 야간에 추락하는 유성을 목격한 후로 진주 일대에서 총 4개의 검은 운석이 발견됐다. 지구의 암석과 운석을 구분하는 방법엔 먼저 외형이 있다. 이제 그 외계 물질이 이제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지구 대기 마찰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불덩이가 돼요. 화구라고 그러는데 불덩이가 되면 그 표면이 녹아요. 이렇게 녹아서 계속 이제 녹아서 이제 타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사이즈가 줄면서 이렇게 소멸하거나 혹은 땅에 남아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진 것이 운석인데 그 마지막 흔적이 이제 이렇게 껍질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녹은 물질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표면을 누른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학적인 그런 것들 우선 보고 운석이 확률이 있다 없다 거의 그 정도의 증거들이 나오면 운석의 확률은 높아요.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구성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The composition of meteorites varies greatly, and we have three primary groups or families: iron meteorites and stone meteorites and stony irons, which are a composite of both. Most meteorites contain iron. Some of them are made largely of iron, and the chondrites, which is the largest single group of meteorites, part of the stone family. 소행성은 지구와 다르게 지질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질이나 원소의 구성비가 다르게 나타난다. 콘드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구슬이 이제 그 운석 내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콘드룰로 구성된 게 우리가 이제 콘드라이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좀 반짝반짝거리는 금속 광택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같은 경우는 대기에 산소가 들어있잖아요. 물도 많고. 그래서 보통은 철이 이런 네이티브 철로 잘 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그 용광로에서 뽑아낼 수 있는, 우리가 철을 만들려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우주 공간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에는 작은 운석이 수없이 쏟아져 내린다. 대기에 부딪혀 불타 없어지는 유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크기가 아주 큰 소행성은 대기를 통과해 지각을 강타할 뿐 아니라 매우 확실한 증거를 남긴다. 6,5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킨 유카탄 반도의 충돌구에선 아주 높은 함량의 이리듐이 발견됐다. 이리듐은 지구 표면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우주물질이다. 이리듐이라는 원소는 우리가 흔히 백금족 원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금하고 성질이 같은 그런 원소인데 지구의 지표에는 그런 원소의 함량이 안 높아요. 농도가 높질 않아요. 운석 내에 특히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콘드라이트 같은 경우, 보통 콘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구의 지표에 있는 그런 그 일반 지각암석이 가지는 이리듐 함량이 한 500배 이상의 그런 이리듐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 곳곳에 소행성 충돌 흔적이 남았지만 인류가 소행성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 아주 최근의 일이다. (1894년에)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애리조나주의 천문대를 건립했다. 화성에서 물과 생명의 흔적을 쫓고 태양계 마지막 행성 명왕성을 찾기 위해서였다. 로웰은 결국 평생 과업 중에 하나를 성공했다. 그의 조수인 클라이드 톰보가 명왕성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톰보는 태양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소행성을 700개 넘게 찾았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은 명왕성 역시 행성이 아니라
외소 행성 중의 하나라고 발표했다. 1980년대 이후로 새로 발견되는 소행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체들은 고정된 하늘에서의 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좌표들인 거죠. 하지만 소행성은 계속 움직이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매 시간, 매 분 그 하늘상의 천구상에서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천체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대중화되면서 아마추어들도 쉽게 새로운 소행성을 찾을 수 있게 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분포돼 있다. 태양계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런 좀 태양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중력적으로 서로 이렇게 응집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목성의 방해 때문에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하나의 행성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때 생성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행성 벨트가 되게 되겠고요. 관측 결과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는 지름 1km가 넘는 소행성이 최소 70만 개에 달하는데 그중 80%는 궤도를 파악했다. 문제는 1km보다 작은 소행성들이다. 이런 소행성들은 작은 망원경으로는 찾아내기가 어렵다. 미국의 카탈리나 전천 탐사 프로그램은 특히 140m에서 1km 이하의 소행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It's not as if anything smaller than 140 meters is not hazardous and everything above it is, but that's sort of a transitional size between things that are larger than that are going to impact the Earth with, if they impact it, they will impact with retaining some of their cosmic velocity. They're not going to be completely disrupted by the atmosphere, so they can form a crater. They can cause impact effects that will span large regions. If you get below 100 meters or so, then you're looking at something that's largely going to disrupt in the atmosphere and will have less significant impact effects. But sort of down to 140 meters, you're going to have fairly significant regional impact effects. 특히 위험한 건 작은 소행성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행성의 중력으로 인해 소행성대를 벗어나는 경우다. 그렇게 해서 지구에 가까워진 소행성, 근지구 소행성이 16,000개를 넘는다. And there's, regardless of size, there's also another designation that an asteroid can get, which is a virtual impactor. This goes back to what I was saying earlier about the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an asteroid. If you don't know exactly where it's going to be, but among the many possibilities, the millions of possibilities of where it could be, one of those possibilities might be an impact with the Earth. So that represents a very low probability, but still non-zero chance for an impact, and those are called virtual impactors. 천체들은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궤도와 특정 시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처럼 거리에서 정해진 궤도를 따를 땐 사고 위험을 피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신호 체계를 모르거나 누군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든다면 사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구와 소행성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는 행성들의 중력에 의해서 궤도가 영향을 받아서 가까이 끌려가거나 아니면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천체와의 충돌에 의해서 깨지거나 아니면 일부 궤도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소행성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모든 소행성의 위치와 궤도를 파악하고 지구로 날아올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2004년에) 과학자들은 지구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소행성을 새로 발견했다. 아포피스란 이름이 붙은 이 소행성은 2029년에 지구에서 3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지구와 정지 위성보다도 가까운 거리다. 그리고 아포피스는 2036년에도 또 한 번 지구를 스쳐 지나간다. 만약에 이때 과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지구에 위협이 되는 모든 소행성을 찾고 궤도와 구성 성분을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Well, the total number of near-Earth asteroids that are known right now are a little bit over 16,000, about 16,300 as of about right now. Catalina has found about 45% of those. 미국 나사는 2008년에 지구로 향한 소행성의 충돌 지점과 시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다. Impact position and time was calculated with an uncertainty of only about 1 kilometer over the entire planet, and the impact time was calculated to within 1 second of the actual impact time. So they were very, very accurate calculations. Working with a group of students in Sudan, they went and sort of covered, did a very systematic search for these meteorites and found many small pieces of meteorites. And so we were able to study these in our laboratories and then connect what we saw with our telescope with what you could recover and measure in your lab. 태양계에서 소행성 충돌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언제 어느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는가의 문제다. 미국 나사는 1998년부터 근지구 천체를 집중 추적하는 애니오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도널드 여멘스 박사는 오랫동안 애니오 팀을 이끌어온 과학자다. 박사는 정확한 관측을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I always state that the three most important things for the Near-Earth Object Program is find them early, and find them early. So if you find them early enough, you can do something about them. 첼리아빈스크 소행성 사건 당시엔 여멘스 박사도 전 세계 천문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소행성을 쫓고 있었다. We thought initially there must be a connection between the two. These two objects must be related, but they weren't. They were in entirely different orbits. They were entirely coming from entirely different regions of the solar system. And so it was just a coincidence that they happened on the same day. But it showed us that we still had some work to do, because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at doesn't happen again. 연구에 의하면 지구에는 300년에 한 번꼴로 지름 45m 넘는 소행성이 떨어졌다. 이것은 5만 년 전의 애리조나주의 사막이나 100년 전에 퉁구스카의 숲을 강타한 소행성들과 비슷한 크기다. 다음의 소행성도 과연 숲이나 사막, 바다에 떨어질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Опасными для цивилизации были астероиды размером в километр, то сейчас даже если 20-метровый астероид попадает в атомн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или в завод хим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или в военную базу,
вы получаете,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гиональную катастрофу, даже если падает астероид размером 25-50 метров.